가게 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멋진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빌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 증시각도기 TV도 옆에서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무적 안정, 그리고 경제적 자유, 그리고 노후에 대한 소득적 보장, 아니 자산적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은 책임 못 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옆에서 돕는 증시각도기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예상치도 못한 시점에 저희가 구독자 10만을 달성했습니다. 네, 저의 꿈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자, 이제부터 우리 10만 금융 전문인 양성을 위해서 증시각도기 TV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찐 전문가들로 여러분 길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사가 아니라 전문가. 먼저 앞장선 전투에서 수많은 실패의 경력을 갖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덜 실패하는 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만 구독자 달성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채널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채널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같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깊이 감사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구독자 경쟁은 끝났어. 이제 10만 됐으니까 모든 걸 다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구독자 몇 명이야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네. 자, 네, 그냥 이제는 구독자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이제 하여튼 여러모로 감사드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광고도 없이 그냥 직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시장은 역시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넷 옐런 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발음이 훨씬 쉽네요. 자넷 옐런. 네, 자넷 옐런. 이건 좀 어려워. 네, 근데 자넷 옐런. 네, 자넷 옐런으로 가겠습니다. 실제 발음이 어떻든지 간에. 예. 그 자넷 옐런이 했던 이야기들이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고, 실제로 그런 날이었고, 어떤 포인트에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오늘 보게 될 터인데, 무엇보다도 대형 기술주들이 하고 한숨을 내리신 날이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고, 그리고 미국 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자넷 옐런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에 대체적으로 무난한 정도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증시각도 TV 수요일 코너 오늘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거래소 시장에서 보면은 다우 같은 대형 종목들의 포진되는 0.38% 상승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3930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S&P 500 본지는 0.81% 조금 더 높게 올라는 3798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1.53%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13197을 기록했고, 실상으로 그 안짝으로 더 들어가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무려 3.36%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으면 한국 시장도 오늘 대체적으로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오늘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은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설비 증설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는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돈을 쓰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IDM, 종합반도체 회사들과 반도체 제작사들이죠. 누구죠? 인텔, 삼성전자, TSMC,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돈을 쓰겠다는 거고, 그것들을 받아서 장비를 공급하고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더 좋았다라는 게 오늘 주요한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사상 상승폭으로는 오늘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주어서 여기도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다른 회사들 램리서치라든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는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넷 옐런을 만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넷 옐런 또 발음 보이네. 자넷 옐런이 했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해석해 보는 게 오늘은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환 시장, 그 다음에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을 연관해서 읽기보다 자넷 옐런의 임무를 통해서 이것들이 해석이 되는 날이었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 날인데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단적으로 그거예요.
일단 쏴. 이겁니다. 일단 쏴. 일단 쏴. 지금은 쏴야 돼. 쏘는 게 훨씬 나아. 안 쏘다가 나중에 박살나느니 지금 쏴서 나중에 수습하는 게 훨씬 좋아. 이게 이제 자넷 옐런의 결론이에요. 지금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뭐지 그거?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로 못 막는다. 물론 지금 호미로 막는 상황 아니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미 포크레인으로 막고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못 막으면은 어떻게 돼? 더 큰 중장비가 와도 군대가 와서 막아도 못 막는다. 그러니까 지금 포크레인으로 먼저 막아야 된다 하는 게 자넷 옐런의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양책을 부족하게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에도 더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미 연준이나 그런 미국의 경제사를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30년대의 미국 시장의 곤욕적인 상황들을 이미 익히 경험했고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대생은 아니고요. 책으로만 봤어요. 책으로만. 자, 그래서 그렇게 나이 안 많아. 자, 근데 30년대 어땠어요? 29년도에 공항이 빵 터지고 나서 그때 저 대통령 누구지? 네, 그 대통령께서 긴축을 했어요. 오히려 긴축을 했어요. 부양책을 하는 듯 하다가 긴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던 게 33년이가 다시 재꼬꾸라지면서 장기로 아주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어요? 진흙을 섞어서 만든 쿠키를 해먹고 하는 미국이 아주 암담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왜? 긴축을 했기 때문에 더 악화되어서 공항이 진정한 장기 공황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풀면 안 된다. 그리고 또 2008년도에 베어 스턴스를 구하고 나서 이걸 드립다 먹죠. 자본주의가 종언을 구했다. 뭐 이런 식의 언론 글들이 나오고 이걸 뒷다리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떻게 됐냐면 리먼은 그냥 망하게 냅뒀어. 리먼 망하게 냅뒀더니 일파만파 작살 났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유럽까지 번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이 더 든다. 그냥 여기서 망조로 가면은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일단 구원을 하고 회복을 시켜놓은 다음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넷 옐런이 했던 계속적인 말이었고 오늘도 드러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대형주들이 더 좋았냐? 그건 알고 이런 정도 얘기할지는 알았지. 근데 무슨 얘기했냐면 증세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장에서는. 오늘 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사실은 다른 거는 이미 예상했었고 뭐냐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그동안의 감세 정책, 트럼프 행정부에서 있었던 감세 정책 중 민주당이 오면 다시 환원하려고 하겠죠? 이미 또 언급이 되었던 얘기고 그러니까 법인세 같은 경우 지금 21%가 23%가 되는데 그걸 28%까지 올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25%를 거치든 어쨌든 다시 옛날로 환원시키는 한 28%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무장관이 도대체 무슨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정말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바이든이 본인은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은 듯해. 본인은 뭐 이렇게 되게 신사, 멋진 아저씨 뭐 이런 정도인데 그 뭐 논란이 많았잖아요. 리더십이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카리스마 없어 보인다 막 이랬는데 자넷 옐런 딱 고용이 아니고 뭐지? 기용하고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이거 뭐 참신하네 뭐 이런 분위기로 넘어가는데 어떤 면이 있냐면 이 옐런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라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보다 재무부 장관의 입을 지금 더 쳐다보는 그런 듯한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가 중요한데 뭐라고 했냐면 환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팬데믹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지 증세를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 와, 이거는 딱 시장이 딱 원했던 얘기지. 딱 원했던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시장이 훨씬 더 그래도 이렇게 좀 잘 반응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 했던 논의 중에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역대 최저금리를 맞이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담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굉장히 적자가 크고 과도한 적자가 분명히 우려된다. 그러나 팬데믹을 먼저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야, 이게 딱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납득이 가잖아. 듣는 사람들이 수긍이 되는 거지. 이 상황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건 양쪽 모두 다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납득이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심하는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요 다음 국면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또 환율에 대한 얘기예요.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환율을 믿는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달러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 드렸던 얘기인데 그대로 나왔어요. 다른 나라가 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것에 반대하며 인위적인 환율 조작은 용납할 수 없다. 경쟁적인 이득을 위해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바이든과 협력해 그런 움직임에 맞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언급했던 얘기가 중국의 불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가 아주 재밌게 돼요. 중국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 강세가 하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는 위안화 강세를 딱 가르친 거지. 위안화 강세가 공정한 거지, 니들. 강세가 공정한 거야. 니들 지금 이 환율 불공정이야. 나는 거기에 단호하게 맞설 거야. 라고 말하는 듯이 저는 느껴졌어요. 니들 잘못한 거라니까? 이거 아니야. 니들 이익만 추구하는 거야. 이런 거죠. 이런 분위기가 있어도. 자, 그래서 향후에 환율에 대한 이 재미는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여기서 잠시 미국의 환율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달러의 가치는 지금 거의 대부분 하방 베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우리 또 화면으로 우리가 디지털로 딱 안 나가니까, 참고로 약속은 지킵니다. 신뢰의 상징, 각도기. 자, 우린 약속은 지킵니다. 라이브 방송 합니다. 근데 오늘 10만 된 거니까 오늘은 안 되고, 오늘 안 돼. 기술적으로 알잖아. 제가 기술치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안 되고, 내일 갑니다. 내일 아침에 정점수가 아침에 안 되고, 오후에 갑니다. 오후에 라방 갑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오후에.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지금 연준의 총자산. 보이나? 네. 이쪽 보이죠? 이쪽?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뭐야? 오른쪽이지, 오른쪽. 오른쪽에 좀 올라가죠? 쉬질 않아. 7조 달러 언저를 찍고 잠깐 이제 슬슬 빠지겠지. 많이 늘렸으니까. 근데 계속 늘어. 7조 4천억까지 찍었다 살짝 빠지게 되는데 계속 늘어요. 이 계속 는다는 사실. 그 다음에, 그럼 또 하나 보여야 될 게 있지. 인플레이션 본정금리라고 제가 표현하는 본정금리. 자, 봐요. 자, 과거 대비 쭉 올라왔죠? 2.1%예요. 2.1%. 아까 달러 총유동성, 연준이 발행한 총자산이 줄지 않고,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 10년물 금리가 1.3, 1.4, 1.5 돼서, 정말로 사람들이 사기에 매력적이야. 이 가격이 와서 달러로 다시 러쉬가 되면은 달러 약세가 멈추거나 다시 달러 강세로 반전될 수는 있는데, 현재 이 판때기만 봐가지고는 달러는 약세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요. 안 그러면 금리가 올라줘야 된다라는 건데, 자넷 옐런의 표현에 의하면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돈을 더 풀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는 지킬 의향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뭘 물어보냐고 네가 대답해야지. 그냥 물어보는 거야. 우리 같이 생각해. 듣지만 말고 생각해야 돼. 생각하는 민족이라 산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금융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빡빡 찍어 누르는 게 정상적이다. 그래 빡빡 찍어 눌러준 금리에서 국채를 발행해야 부담이 없잖아. 재무부 입장에서도 아이 뭐 1%짜리쯤이야 뭐 내가 껌이지 인플레이션이 얼마인데 1%면 사실상 돈 버는 거지. 1% 금리 내가 땡겨 쓰지 뭐 채권에서 채권 발행은 그 돈 땡겨 쓰는 거잖아요. 사실 채권 발행해서 돈을 갖고 오는 거니까 돈 땡겨 쓰는 건 뭐 그 정도 금리 안 무섭지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미국 나라가. 그러니까 그 금리물은 생각보다 파파파팍 치솟는 속도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팬데믹이 이제 좀 가셨어 이런 느낌이 될 때까지는 파파파팍 안 솟을 수 있고 반대로 팬데믹이 끝나면 그러니까 올해 여름쯤이겠죠 대략. 그때 되면 금리가 빠르게 오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금리도 그때 못 이기고 자 그렇다면 이거를 반영할 건 달러 약세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은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오늘 달러가 한 0.3% 정도의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도 강세를 보여줬고 엔화는 그냥 그래도 유로화가 제일 강세였고 네. 그 다음에 엔화, 그 다음에 달러 뭐 이런 정도의 순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채권 가격은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채권 가격은 소폭의 강세 정도 30년물 1.5bp, 10년물 7bp 정도의 0.7bp 정도의 소폭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WTI 1.1%는 53달러, 금값도 0.5% 올라서 1839 이렇게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3.3 나스닥바이오 1.9 올랐는데 애플이 0.5, 아마존 0.5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1.7, 알파벳 무려 3.2, 페이스북 3.8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금리 이거 독점 규제도 안 할 것 같은 거잖아. 왜냐하면 법인세도 안 올릴 거라고 했으니 우리한테 대한 목에 칼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칼이 저만치 있네 아직 멀네 하니까 많이 떨어졌던 게 빨리 반등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GM이 무려 9.7%나 폭등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자율주행에서 협업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GM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20억 달러 투자 유치하게. 자 그렇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플은 GM하고 이제 협력 안 해 끝났어. 자 그러면 전기차 플랫폼 가진 회사는 두 군데밖에 없어. 폭스바겐과 현대차, MEB와 GEMP밖에 없어요. 네.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저녁 거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만만치 않고 독일은 봉쇄칠 2월 중순까지 이어갈 것이다라고 더 연장시키고 있고 미국 코로나 사망자 40만이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EU에서 뭐라고 했냐면 회원국에 여름까지 성인인구가 70%까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추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름까지 백신을 올해 끝날 때까지 백신 맞아야 되는 거고 조금 선진국 외에 다른 국가들까지 맞으려면 내년까지 맞아야 되는 분위기가 나와서 생각보다 이 코로나의 여진이 심리적인 안정은 여름쯤이면 되겠습니다만 완전한 종식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사상 최고치 찍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21년 반도체 관련 투자 지출 확대를 예상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램리서치 5.9%, 텔레다인 2.4%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 정말 빨리 가네. 속절없이 가네. 이렇게 시간은 화살이야. 그래서 항상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죠. 네, 오늘 오후에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어떡하지? 걱정돼 죽겠네. 네, 그러면 내일 저녁에 내일 오후 여러분들과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거리 준비하세요. 네, 뭐든지 대답은 못 해드려요. 할 수 있는 것만 대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릴게요. 안녕.